자, 55쪽. 자, 재파종입니다. 제일 먼저 가서는 재파종은 조사를 2번 해요. 재파종 조사는 조사를 2번 합니다. 처음에 가서는 1차 조사라고 하는데 1차 조사는 주로 뭘 하냐면 그처럼 출현주수를 조사해요. 출현주수. 자, 이 집이 표준적으로 출현해야 될 게 위에 봐보시면 됐죠. 표준 출현 피해율이 어떤 식으로 산정하냐. 여기다 살짝 공식 한번 써드릴까요? 10아르당 3만 개 정도가 여기다가 파종을 해서 마늘을 키워야 된다고요. 이게 1000제곱미터 300평이죠. 여러분 300평이야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300평 정도, 즉 1000제곱미터에 마늘이 지금 자라는 게 몇 개 정도, 최소한 3만 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1제곱미터에는 몇 개 정도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해서. 그죠? 자, 3만 개인데 이게 3만 개가 1000제곱미터예요. 그럼 1제곱미터는 몇 개? 3만 개. 있죠, 요걸 뭘로 나눈다고요? 100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개수. 얘는 면적이잖아요. 그쵸? 그랬으니까 몇 개예요? 30개. 얼마에서 1제곱미터에서 30개. 우리는 전체 농지에 있는 촉수를, 즉 마늘이 싹이 난 걸 다 조사하기 너무 힘들죠. 조그만 면적에 다 셀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은 큰 면적 1000제곱미터 2000, 5000, 만 된 데는 너무 힘들잖아요. 또 정확도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헷갈려서. 그럴 때는 뭐 일정 부분을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뭐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즉 있죠. 이랑 길이, 이랑 폭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여기는 저 꼬랑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마늘 중에서 출현된 거, 이건 없고 뭐 출현된 거 있죠. 그러면 여기는 출현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출현이 안 되고 죽어본 게 몇 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출현된 게 5개만 있구나. 여기는 5개, 여기는 뭐 40개, 여기는 50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면. 그러면 1제곱미터에 몇 개가 출현됐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1제곱미터에 평균 30개가 안 됐다면 그 이하는 나머지 출현된 부분에다가 파종을 해줘야 되겠죠. 왜? 이게 표준 출현이니까 30개가. 그래서 1차 조사 때는 제일 먼저 가면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쉽게 조사하기 위해서 농지 전체에 있는 거 출현된 것을 다 조사하면 수만 개를 조사해야 되니까 쉽게 조사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제일 먼저 표본 구간 수를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얘는 보통 표본 구간이 어떻게 되냐면 1500, 3000, 4500, 4500 그러거든요. 그래서 1500, 3000, 4500, 4500입니다. 4500제곱미터 이상, 얘는 미만, 다 미만이죠. 1500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이 농지에 가서 보니까 실제 현장 면적, 이 또 조사 대상 면적이에요. 이런 경우에요. 자, 이 농지를 쓸 때 이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농지가 전체 실제 경장 면적이 뭐 그렇죠. 한 3000제곱미터라고 해봐요. 3000제곱미터. 자, 그러면 여기서 표본 구간이 몇 구간이에요? 여기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표본 구간이 4구간입니다. 4구간부터 출발해서 한 구간씩만 올리면 돼요. 그래서 5, 6, 7 그렇죠. 그러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6구간이네요. 그렇죠? 6구간. 얘는 3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여기가 뭐예요? 3000제곱미터 이상 4500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랬으면 여기는 6구간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예요? 6개를 정해놓고 얘가 뭐예요? 1500이다 이 말이죠.
3000.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얘네들을 표본 구간을 6구간이다 라고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한 다음에 어디다 정할까? 표본 구간을 정한다고 그랬죠. 선정. 그 밑에 봐보세요. 표본 구간을 선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가로 3번 봐보실래요? 표본 구간의 길이 및 출현 주수를 조사한다. 사실은 표본 구간의 길이가 아니라 표본 구간의 면적이죠.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을 조사하니까. 그런데 그냥 길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본 구간의 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항 길이와 일항 폭의 길이를 각각 조사해라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선정된 표본 구간별로 일항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건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8주입니다. 마늘은 재파종 조사할 때 여기가 표본 구간이면 이게 지금 하나의 표본 구간이에요. 이거 꼬랑이니까. 꼬랑이면 여기가 지금 마늘이 쭉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쭉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일항 길이 방향, 이거 일항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일항 길이 방향으로 몇 주? 8주. 길이를 줄자로 하면 재발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 결국 뭐냐면 단위 면적이기 때문에 이 마늘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면적, 평면적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그쵸? 중간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일항 길이라고 한다. 몇 주에? 8주에 일항 길이라고 한다라고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8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일항 폭은 뭐 당연히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 그죠? 결국 뭐 둘 다 길이, 폭, 길이죠. 얘를 폭의 길이, 일항 폭의 길이. 얘는 일항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주 이렇게. 또는 1m입니다. 그래서 또는 1m라고 했어요. 1m는 그냥 여기서 항상 마늘의 이 끝선을 재게 되면 이 끝선의 중심계, 마늘이 중심선에서 쟀으면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심선에서 있으면 여기서부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겠죠.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마늘과 마늘 사이에서 재든 마늘의 중심선에서 재면 또 마지막 마늘의 중심선까지 어쨌든 8개가 차지하고 있는. 여기서 8번까지 가시면 안 되고 이거 9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서 이제 쓱 보니까 여기가 마늘이 나와 있고 여기는 없어. 죽었어. 여기 죽고 여기는 나와 있고 여기는 죽었어요. 이렇게 죽고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또 출현돼 있고 없고 출현되고 없고 죽고. 그럼 우리는 뭐만 조사한다고요? 이 출현된 것만 조사한다고요. 싹이 난 것만. 그래서 거기 써져 있죠. 일항 길이하고 일항 폭을 조사한 다음에 뭘 조사라고 그랬어요? 출현된 것만 조사해라. 즉 마늘이 파종되고 싹이 난 것만 조사해 달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8주 일항 길이가 얼마냐? 나도 모릅니다. 1.6m라고 그래요. 일항 길이가 1.6m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항 폭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m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하나의 표본 구간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면적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얘가 1번 표본 구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이 개가 한 얼마나 할까? 1.6 한 40개 40개가 출현이 됐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거든요. 1번 구간도 2번 구간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갖고도 금세 단위 면적당 몇 개가 출현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갖고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보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십시오. 몇 개 되는가? 자, 위에는 당연히 분수로 40개죠. 아래는 커서 옮겨서 얼마예요? 1.6 곱하기 1이란 면적에서 몇 개가 나왔다고? 40개가 나왔다고. 이게 그냥 바로 1.6 때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제곱미터당 25개가 출현이 됐네요. 이렇게 출현된 거예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즉 10R에는 몇 개 출현된 거예요? 10R에는 10R이니까 10R, 이거 다른 말로는 1000이라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이게 결국은 25,000개가 출현이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25,000개가 출현이 됐다면 실제로 표준, 즉 10R당 3만 개에서 몇 개 정도가 덜 된 거예요? 5,000개가. 그럼 5,000개만큼은 다시 파종을 해야 되겠죠. 그 비용을 드릴 거예요. 그 비용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계약자한테 가서 처음에 보니까는 지금 이 면적에서 지금 10R에 25,000개 정도 심어진 건 우리가 지금 출현된 걸 알았어. 그럼 5,000개는 심어야 되는데 2차 조사를 통해서 출현주수하고 얘는 이랑 길이, 그 다음에 이랑 폭 길이를 조사하고요.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가 줄어들었다고 5,000개가 줄어든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5,000개 이상을 다시 파종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파종 비용을 드릴 거니까 그 비용을 경비를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파종 2차 조사라고 합니다. 2차 조사는 뭐예요? 그 아까 5,000개가 빈 부분에다가 마늘을 다시 파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얘는 볼게요. 2차 조사 봐보세요. 가나 다라 55조.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하고요. 표본 구간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 구간에 지금 길이하고, 이랑 길이하고, 이랑 폭을 조사하고, 뭘 조사를 했어요? 파종 주수를 조사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랑 길이, 이랑 폭도 조사해서. 그럼 이번에는 파종 주수는 어떤 거 조사한다고요? 여기에 출현된 거 말고, 이 빈 공간, 우리가 아까 지금 파종 안 된 부분 있죠? 거기에 파종을 했는가, 그 흔적을 찾아서 개수를 조사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식입니다. 재정식은 여기도 보니까 품목 중에서 뭡니까? 씨앗을 키워가지고 육무해서 밭에다가 바로 옮겨 심는 거. 옮겨 심는 품목이 이 보면 양파 있죠. 그 다음에 고구마는 아니고 옥수수도 아니고 감자도 파종이고, 그 다음에 양배추하고 지금 양파 같은 경우는 재정식입니다. 이 씨앗으로 싹을 틔워가지고 이게 이 정식 모를 키워서 밭에다가 옮겨 심는 거예요. 네. 근데 양배추 같은 경우가 이제 재정식 보험금을 드리는 품목입니다. 모든 품목이 뭐 재정식 한다고 해서 양파는 재정식 보험금을 안 줍니다. 양파는 안 주고 양배추만 해당이 되더라, 재정식.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에서 종합위원 밭작물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뭐 재정식 조사를 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당연히 양배추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가 한번 볼게요. 요거 치우고요. 재정식 조사는 양배추만 해당이 됩니다. 양배추. 재정식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있는데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 호박 얘는 아까 마늘은 몇 프로 준다고 그랬어요? 35% 드리죠. 이전에 벼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벼는 제2항 할 때는 몇 프로 드려요? 25% 드리죠. 양배추 재정식은 몇 프로 드리냐면 20%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보험금 제일 많이 주는 게 일단 앞에까지 여기까지 있으면 어떤 품목이에요? 마늘. 두 번째는 벼. 세 번째는 제정식이죠. 자, 여기다가 쓸게요. 위에다가 35%짜리 있고 25%. 항상 이거 할 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억해 주시라고요. 25%짜리는 35%짜리는 뭐예요? 마늘. 그 다음에 얘는 벼입니다. 그렇죠? 20%짜리가 양배추라고 합니다. 대신 얘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면적 피해율만큼 줍니다. 면적 피해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피해 면적. 이제 좀 더 설명드릴 거니까. 보험 가입 면적. 여기 이제 면적 피해율이에요. 그만큼만 드리더라. 자, 그러면 제정식을 조사하는 품목 제정식입니다. 제일 먼저 보사하는 제인지도 하고 나고요. 제정식 전조사 있죠. 3번 봐보시면. 보사하는 제 여부도 심사하고 실제 경장 명령도 확인하되 실제 경장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과 대비해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약상 변경한다. 뭐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장하모 등의 피해 면적 확인합니다. 근데 이 피해 면적 할 때는 뭐예요? GPS 면적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피해 면적을 확인하는데 이때 피해 면적 판정 기준에다가 별 한 2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제정식, 양배추의 제정식 조사할 때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을 쓰시고 제정식 보험금 공식을 쓰세요. 그러면 피해 면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배추를 많이 심죠. 근데 양배추가 지금 우리나라 전남 무안 쪽에 이 뭐 지역 얘기 된 거는 해제면이라고 있습니다. 해제면에 양배추를 굉장히 많이 심으셔요. 양배추. 네. 이제 거기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둑이 있고 꼬랑이 있고 두둑이 있고 호랑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심어요.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배추를 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거 몇 주에서 아까처럼 마늘처럼 출현주수를 조사하지는 않아요. 쓱 여기서 내다봅니다. 이렇게. 쓱 내다보고 아 여기는 피해 면적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그냥 산정하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피해 면적 어떻게 된다 했어요? 작물이 고사가 돼. 즉 고사라는 개념 아시죠?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 면적을 조사합니다. 피해 면적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작물이 고사됐거나 즉 보상하는 죄로 죽어버렸거나 라는 거죠. 또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면적이죠. 이것들 우리는 피해 면적이라 이분 보니까 여기 전체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 경쟁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제곱미터 즉 3,000평 정도 되는데 호사 면적이 지금 호사 면적이 3,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보상하는 제로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면적 1,000제곱미터. 그럼 피해 면적은 얼마냐? 이런 거잖아요. 얼마예요? 4,000이잖아요. 그렇죠? 3,000 고사됐거나 보상하는 제로 고사됐거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면적 했으니까. 그럼 피해 면적은 결국은 피해 면적은 4,000 정도가 되더라. 3,000 플러스 1,000에서 4,000 이렇게 됐죠? 그럼 면적 피해율이 얼마예요? 만에서 만분의 4,000이니까 40%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재정식은 확실한 것이 핵심은 뭐예요?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에요. 낼 만한 게. 시험 출제가 줄 때. 얘는 아까처럼 출현주수를 갖다가 여기서 1항 길이 재고 1항 폭치해서 출현주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쓱 보고, 이렇게 보신다. 대신 얘는 지금 피해 면적 조사는 1차 조사예요. 2차 조사는 뭐냐면 이 부분 있죠. 고사됐거나 소화기에 불과한 면적에다가는 다시 뭘 조사하냐고요. 재정식이 했는가를 따지러 가요. 확인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조사 때는 피해 면적에, 여기 보시게 되면 피해 면적에 재정식 여부를 피해 면적에다가 재정식 이행 여부 있죠.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4,000제곱미터에다가 재정식을 다 했는지, 양배추를 했는지를 보러 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니까, 4,000을 다 재정식을 했더라. 그러면, 오케이, 콜이죠. 네. 그러면 피해율은 어떤 거 쓴다고? 면적 피해율은 1차 때 했던 거.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재정식 이행 완료에 하나, 둘, 셋. 두 번째, 피해 면적 중, 두 번째 후단 보세요.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피해 면적. 중요한 것은 뭐예요? 피해 면적이잖아요. 피해 면적.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때는 피해 면적이 지금 4,000이었어요. 근데 2차 때도 피해 면적은 당연히 4,000이죠. 근데 여기서 재정식을 한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정식을 한 면적이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재정식을 안 한 면적은 얼마예요? 그렇죠. 재정식을 지금 이행한 면적이 3,000이에요. 재정식이 미이행, 즉 안 한 면적이 1,000이에요. 가보니까 이제. 계약자분이 나 다 했네. 가보니까 왜 이쪽은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갖고 여기는 못 하겠네. 올해는 포기. 뭘 포기한다고? 얘를 포기한다고. 1,000을 안 심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 실제로 이 사람은 피해를 얼마 입었다는 거예요? 피해 면적이 3,000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4,000이란 얘기예요? 그 말이죠. 여기 써져 있죠? 예. 피해 면적이 뭐라고? 우리는 중요한 건 피해 면적. 이걸 쓸 거니까. 여기에 1차 피해 면적인데 이걸 쓸 거니까. 자, 원래 4,000에서 3,000만 정식을 했기 때문에 미이행한 면적은 1,000이고요. 이 1,000은 원래 당초에 4,000의 피해 면적에서 1,000을 미이행한 면적, 1,000을 빼니까 실제로 피해 면적은 3,000이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는 면적 피해율이 1차 조사 때는 40%였던 것이 2차 조사 때는 면적 피해율이 얼마로? 30%로 바뀌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출제자 이렇게 주면 2차 조사 때는 가서 재정식을 한 면적이 3,000이다. 1차 때는 피해 면적이 4,000이다.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다. 당신이 알아서 보험금을 산정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원리 이해하셨으니까. 대신 얘는 뭐예요? 몇 주의 일한 길이가 아니라고요. 됐죠? 재정식은 양배추에 해당되는데 그냥 쓱 보고 피해 면적이 얼마 되네요. 이렇게 산정하시는 거예요. 재파종은 뭐예요? 정확하게 표본구간을 정하고 그 표본구간에서 싹이 난 것, 출현된 것을 조사하더라. 요거 다르죠? 조사하는 방법은 다르더라. 보험금 산정 공식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근데 특이한 거 있죠? 이 면적 피해율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배하고 똑같죠? 배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또 할 때 이거 보험금 하시면서 보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현장에 나갔다.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오래 기억에 남고 그럴 겁니다. 자, 경작불능만 하고 잠깐 쉴게요. 경작불능은 이제 식물체 피해 65%입니다. 보상하는. 그런데 경작불능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종합위험 섞으면서 밭작물 품목 중에서 마양, 고옥, 감감감, 차, 콩, 양배추 있죠. 이것 중에서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않는 품목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차입니다. 차. 왜냐하면 차는 다년생이. 나머지는 전부 다 1년생.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차는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경작불능은
이제 조사하는 시기 봐보세요. 2번. 2번은 피해 사실 경작은 조사 시기는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상은 제 심사하고 면적해서 10% 이상 차이 나면 뭐 계약상 변경할 거고요. 식물체 피해를 하는데 뭘로 하라겠어요? 목축에다 가로 열고 했죠. 가로 닫고. 목축 밑에다가 가로 밑줄 긋든지 진하게. 목축 조사입니다. 경작불능은. 그래서 지금 식물체 피해를 조사하는데 뭐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또는 피해 식물체 수 나누기 가입 식물체 수 뭐 같은 의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사 면적,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 여기도 밑줄 쫙 그세요. 여기서부터는 가나 답번에 목축 조사를 통해 쭉쭉 어쩌고저쩌고 하다 두 번째 줄에 마지막 후단 보세요.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 쓰라고 그랬잖아요. 출제자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다. 여기까지. 해당 식물체 수확. 자, 그러면 판정 기준 두 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정 기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평가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판정을 하셔야 돼. 판정을. 그죠? 근데 피해 면적 판정하라고 그랬더니 피해가 그러니까 이것이 피해일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양배추의 재정식 할 때의 피해 면적 판정 기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물이 고사하거나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 같은 면적들. 요걸 우리는 재정식 조사에서 피해 면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경작불능에서 식물체 피해 판정 기준 뭐라고 그랬어요? 수확 가능 여부다.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줄기는 다 하자가 없는데 안에 가서 앞으로 작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 전부 다 뭐다? 식물체 피해다 이 말이에요. 수확이 되냐 안 되냐 따지는 거예요. 식물체가 죽고 안 죽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죽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작불능은. 그 다음에 경작불능 57조 봅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경불보험을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대상 여부도 확인한다는 이것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사례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서. 자, 경작입니다. 경작불능은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뭐라고요? 전품목인데, 그쵸? 전품목인데 다만 차 제외예요. 나머지는 다 경작불능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이 위에 있는 것은 쭉 보고 식물체 피해율 있죠. 얘는 뭘 통해서, 목축을 통해서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식물체 피해는. 네. 그래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이에요? 65% 이상입니다. 네, 이상. 이제 이 정도 많이 죽어버렸다면 수확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굳이 앞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질 필요가 없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경작을 도무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경작하는 게 더 손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더 이상 경작하지 마세요. 대신 보금 드립니다. 대신 경작을 못하게 된 사유가 뭐다? 보상하는 죄로 그렇습니다. 보상하는 죄로. 내가 술 먹고 일하기 싫어서 경작 안 한 것은 보금 안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경작불능을 판정을 해주면요. 경불 판정을 하게 되면은 뭘 물어보냐면 계약자에게 경불보험금 지금 수령할 거냐, 신청할 거냐, 말 거냐도 같이 물어봅니다. 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보험금 받으시겠어요? 1,000만 원짜리인데 여기는 자기보다 20%짜리이기 때문에 400만 원 나갑니다. 아이고 나는 안 돼. 나 더 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았어. 그 정도면 되겠네. 알겠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올 겁니다. 근데 추가로 조사해요. 추가. 이런 농지도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작불능 조사를 한 농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네, 지금부터는 추가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이거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경불조사를 했는데 식물체 피해율이 몇 프로 이상? 65%안 돼. 이때는 경작불능 판정을 못 하죠. 65% 이상 돼야 되니까. 그때는 수확량 조사 해요.
두 번째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에요. 경부를 판정을 해줬어. 근데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이상이나 이렇게 되겠죠. 계약자가 경불보험금을 안 받아한다 그래. 계약자가 경불보험금 신청치 않을 때, 미신청 시, 이때는 뭐예요? 수환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경작불능 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경작불능 조사 해보니까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65% 이상 나와서 계약자한테 물어봤더니 보험금 받은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 이후에 조사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근데 65% 이상 나왔는데 계약자가 나 보험금 안 받으란다 그러면 수환조사. 또 경불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65%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수환조사. 두 가지. 꼭 좀 같이 여기 있으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수환조사 하겠습니다.